윤정도의 주식사단 풍문으로 들었어. 안녕하세요. 수익 내고 싶은 여러분의 마음까지 꿰뚫어보는 아나운서 김지연입니다. 발로 뛰고 얻은 투자 정보가 진짜 고급 정보다. 월가의 전설적인 투자자 피터 린치의 말인데요. 여러분 성공 투자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대신 발로 뛸 테니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50분 풍문으로 들었소에 투자해보시죠. 오늘도 종목 선정 최고 전문가와 함께 꼼꼼한 시황 분석부터 똘똘한 종목 전략까지 배워보겠습니다. 여러분 저희와 함께 실시간 소통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화면 오른쪽 아래 보시면 QR코드 있습니다. 이 QR코드에 휴대폰 기본 카메라 그대로 가져다 대시면 영어 링크 나오고요. 영어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참여 코드 1004, 1004까지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볼게요. 네, 오늘 저희와 함께할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수익 열매가 연근은 그날까지 함께하실 박영근 대표 만나볼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증권의 중심지 여의도에서 단독 강연회 여신다는 소식 들었는데요.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대표님께서 자세한 일정 그리고 혜택까지 좀 이야기해 주시죠. 네. 자, 일단 아시겠지만은 저희가 실로 오래간만에 뭐를 합니까? 강연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언제 하느냐? 바로 이번 주 토요일 날 하게 됩니다. 저 11월 5일 날 저희가 강연을 할 예정이고요. 역시나 토요일 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여의도 증권사에서 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부분들은 이제 방송 중간중간에 저희가 통시지로 내보낼 예정이니까 한번 잘 확인해 보시고, 역시나 저희가 정말 오래간만에 하는 오프라인 강연회이기 때문에 많은 참여를 한번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냐? 많은 분들이 입장하고 계셔도 이제 그 부스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선착순 딱 30분만 저희가 이제 입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방송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아시는 것처럼 이제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되었지만은 10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죠. 자, 그리고 이제 빅 이벤트가 우리 눈앞에 있는 것들을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안 해볼 수가 없는데, 자, 일단은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9월 달과 10월 달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10월의 흐름이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9월 달과 10월 달을 비교를 하게 되었을 때 사실 9월 달에 저점권을 형성해주고 살포시 올라와 주긴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전체적인 분위기는 상대적으로 봤었을 때는 전반적인 수급의 하단에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코스피랑 비교하게 되었을 때 그 변동성이 더욱더 작은 모습들이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이러한 한 달의 움직임을 우린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추가적으로 이 부분들 말고 우리가 이제 또 이 부분들을 조금 더 크게 보게 된다라면은 일단은 결국에는 저희가 항상 얘기를 드렸던 부분들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이때죠. 6월, 7월. 아쉽게 이때와 비슷한 모습이 나와줄 거라고 사실 생각은 했습니다. 하지만은 아쉽게 전체적인 수급이 조금 더 크게 올라와줘서 적어도 2300포인트 혹은 2400포인트까지 좀 회복 속도를 만들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어느 정도 기대감이 있었었는데, 결국에는 소위 말하는 변수들이 정말 많았던 한 달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전히 FOMC에 의한 소위 말하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만들어질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이제 FOMC로 의한 금리 인상은 소위 말해서 이제 이번 주에 열리게 되는 11월 FOMC에서 어느 정도 이제 정점을 찍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라고 했죠? 변수라고 얘기를 했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소위 말하는 지정학적 리스크, 즉 뭡니까? 북한 이슈가 많았습니다. 북한 이슈. 자, 실질적으로 지난주 금요일만 하더라도 오후장 들어서 양 지수가 모두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버텨서 양봉까지 만들어줬던 지수가 급나가는 모습들이 형성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 지수가 모두 지난 금요일 기준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차트를 확대해서 보면은 뭐가 나왔어요? 아시는 것처럼 양 지수 모두 파란 캔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코스피, 코스닥의 하락세를 보시면은 0.89포인트와 마이너스 1%라는 하락세가 연출이 됐어요. 자, 그만큼 지금 소위 말하는 이러한 변수들이 현재 지수의 하락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소위 말해서 하락을 부추기는 부분들이 아니라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악재가 나오기 때문에 상승을 하려고 했다가 눌리는, 즉 변동성을 크게 만들어주지 않는 박스권의 흐름들이 연출되고 있는 부분들이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들을 사실 한 달의 기준으로 바라본다면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난달 양시장 모두 마이너스 몇 %가 떨어졌는지 다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버텨주었다라고는 하지만은 사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양 지수의 회복 속도는 어때요? 좋지 못합니다. 과거에도 단기적인 눌림 이후에 소폭 반등을 했다가 다시 눌림 이후에 반등을 했다가 눌림 이후에 반등해주는 포지션들이 장대 음봉과 그리고 지지 이후에 반등해주는 흐름들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내심 기대를 했던 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만족스러운 부분들을 형성해주고 있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좀 쉽지 않죠. 눌렸던 흐름이 형성된 장대 음봉 그리고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으로 인해서 소폭이 아니라 큰 폭의 상승 흐름들이 연출되는 모습들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리고 적어도 그 장대 음봉을 보여줬던 시점에 절반까지는 회복되는 모습들이 연출이 되었다는 거예요. 짧게는 한 달, 길게는 두 달. 자, 근데 일단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역부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한 부분들이 사실 조금 아쉽지 않나 생각을 해요.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뭘까 바라본다면 역시나 코스피가 조금씩 더 올라와 주고 있다는 거고 그 과정에서 소위 말하는 뭐가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수급이 만들어지고 있죠. 물론 아쉽게 지난 금요일 기준으로 외인들의 수급은 매도세를 보였지만 이번 10월 한 달만 놓고 본다면 외인들의 매수세 상당히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일단은 떨어졌던 부분들은 분명합니다. 자, 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수급, 소위 말하는 외인들의 움직임들이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기초 체력이 조금씩 단단해지고 있다. 이러한 부분들을 느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물론 아쉽게 지금은 떨어졌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지난 목요일 날 한때 6만 원대까지 회복되는 모습들이 연출되기도 했었죠. 물론 최근에 소위 말하는 반도체 이슈에 대한 부정적인 개념 그리고 부정적인 입장 차이로 인해 가지고 다시 또 눌리는 모습들이 형성이 되긴 했지만은 여전히 충분히 매력적인 부분들이 없지 않다. 이렇게 저는 얘기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10월달 아시는 것처럼 이제 오늘이 마지막 거래일이고 이제 또 새로운 11월달을 준비를 하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들은 뭐가 있을까라고 본다면은 단순하게 저는 딱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첫 번째가 뭐가 되겠습니까? 이번 주에 열리게 되는 바로 FOMC가 되겠죠. FOMC.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지금으로서는 거의 0.75포인트가 확정적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11월 달이 아니라 12월 달이겠죠. 그리고 12월 달에는 상대적으로 0.75포인트가 아니라 0.5포인트 정도의 어느 정도 조금 인상 속도를 줄이겠다. 이렇게 현재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이 부분들까지 만들어지게 된다면 지수에 대한 회복 속도는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물론 그 다음 주에 있을 또 뭘 봐야 돼요? 바로 미국의 경제 지표죠. 아시는 것처럼 일단은 고용지표와 더불어서 소비자 물가지수까지 일단은 그 부분들이 체크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 주와 다음 주, 첫째 주와 둘째 주 그 부분들이 정말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눌리지만 않는다면은 충분히 11월 그리고 12월 달 그래도 조금 더 포근한 우리가 겨울을 한번 준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물론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여전히 힘든 부분들 있습니다. 자, 하지만 중요한 건 뭘까요? 지금까지 잘 버텨내셨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이제 어느 정도 반등폭을 보여주는 과정과 함께 적어도 코스피 물론 지금 당장은 힘들겠지만은 2,400포인트, 2,500포인트 불가능한 숫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코스닥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650포인트까지 떨어졌지만은 뭐 750포인트, 800포인트도 분명히 이번 연도 남은 시간 시점에서 불가능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힘을 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는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그렇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수익이 필요하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익을 내줄 수 있는 종목군들을 공략을 해야 됩니다.
사실 최근에 지수가 떨어졌다라고 해도 올라가주는 종목군들, 섹터들은 반드시 존재하기 마련이고요. 그런 종목군들을 우리가 스스로 공략을 할 수 있다면 사실 뭐가 힘들겠습니까? 하지만 힘들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예요? 올라가는 종목보다 떨어지는 종목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계좌에, 내 포트에 내 종목군들이 여전히 아직까지 회복 속도를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자, 하지만 저희랑 함께 하셨다면은 그래도 적어도 지난주만큼은, 지지난주만큼은 그래도 조금 더 좋은 결과물 얻어 가실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자,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역시나 결국에는 한 가지죠. 수익.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지난주에 드렸던 종목군들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번 한 주 동안에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 드렸고 다음 주에도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코리아 SE, 샤페론, 그리고 추가적으로 3기,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비스토크. 자,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일까요?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들인데 저희가 10월 달에 드렸던 종목들입니다. 물론 휴마시스도 상한가를 갔었고 유신도 상한가를 갔었어요. 오픈엣지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종목군들은 저희가 9월 달에 드렸었죠. 9월 달. 그리고 10월 달 최근에 실질적으로 드렸던 종목군들이 이렇게 상한가를 기록할 만큼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주는 종목군들이 정말 다양하게 저희가 공략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건 뭘까요? 이러한 종목군들을 우리가 같이 공략을 할 수 있는 매매 방법을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종목군들 사실 아시겠지만 저희가 다 어떻게 드렸을까요? 바로 히든 종목으로 공략을 해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은 이 종목군들 다 하나같이 공략을 했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자 한다는 거예요. 왜 저희가 자신 있게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냐?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써 있습니까? 자, 10월 27일 날에 드렸던 종목 중에 FSN이라는 종목이 있었고요. 10월 26일 날 드렸던 종목 중에 비스토스라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10월 25일 날 역시나 마찬가지로 G2파워, 대성하이텍, SBB테크를 드렸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공개해 드린 종목도 있고 공개해 드리지 않은 종목이 있는데 차이가 뭘까요? 한 가지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두 자릿수, 즉 저희가 공개해 드리고 난 이후에 10%가 넘어간 종목군들은 이렇게 공개를 해드려요. 방송에서. 근데 아직 공개가 안 된 종목군들은 무슨 종목이에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아직 10%의 상승을 보여주지 않은 종목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최근에 오셔가지고 25일, 26일, 27일 히든 종목군들을 얻어가신 분들이라면 일단은 최소 지금 이 6개의 종목이 노출이 됐죠. 그러면 최소 60%라는 상승을 얻어가셨다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죠. 여기에서 그 전, 즉 주초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그리고 지난주에 드렸었던 종목군들 중에서도 역시나 이렇게 많은 종목들이 10% 넘게 올랐습니다. 자, 지난주에 드렸던 코리아 SE, 샤페론, 루닛, 플라지맵, 핀텍, 그리고 청담 글로벌 역시나 여기에 있는 종목도 합치면은 몇 개? 6개예요. 그러면은 10%씩만 올려도 60%입니다. 그러면 좀 전에 보여드렸던 최근에 60%에다가 저희가 그 전에 드렸던 60%를 합치게 된다. 그럼 몇 %일까요? 120%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 저희가 언급을 드렸던 히든 종목으로도 10% 넘게 올라간 종목군들의 상승만 합쳐도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여기에서 보고 계시는 코리아 SE, 샤페론, 그리고 추가적으로 바로 이 비스토스, 이 종목들은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최소 30%씩 갔다고 쳐봅시다. 그러면은 지금 얘기를 드렸던 120%에다가 추가적으로 60%가 더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려 180%입니다. 물론 여기서 10%로 끝난 종목도 있겠지만 10% 그 이상 올라간 종목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한 주 만에 무려 200%에 가까운 상승을 저희가 공략해 드렸던 종목군들 중에서 포착이 된 거예요. 자, 물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전에 드렸던 종목군들도 꾸준히 있어요. 그리고 이 종목군들까지 다 합치게 되면 사실 상승률은 더 많아져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현재 내가 이러한 상승의 종목군들을 내가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감이 오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저희랑 함께 하신다면 이런 종목군들 뭐로 만들 수 있다고요? 내 포트의 종목군들로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준비했겠죠. 히든 종목군들.
그렇기 때문에 방송 끝까지 보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종목은 방송 통해서 얘기 드리지 않습니다. 어디를 통해서만 노란톡방을 통해서만 이렇게 저희가 방송이 끝나면 어떻게 드린다. 공개를 해드린다는 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어떻게 입장하셔야 되는지 우리 김지연 아나운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월 이 악재 일변도인 환경이었지만 외국인의 수급에서 긍정적인 점을 찾고 또 11월 이번 주 열리는 FOMC 결과까지 좀 주목을 해보자 이렇게 강조해 주셨습니다. 발로 뛰고 얻은 투자 정보가 진짜 제대로 된 고급 정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11월 5일 박영근 대표의 여의도 강연에 오시면 이렇게 여러분 계좌 반전할 수 있는 고급 정보들 모두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아래 QR코드 스캔하시고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이렇게 사진 찍듯이 가져만 되시면 영어 링크가 나오고요. 영어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참여 코드 1004 1004까지 입력하시면 더 자세한 참여 방법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하고 올게요. 여러분은 지금 풍문으로 들었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주 박영근 대표의 히든 종목 상승률 확인해보는 시간인데요. 이 상승률 확인해보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번 주 토요일에 열리는 여의도 강연에 오고 싶어 하실 것 같습니다. 상승률표 보여주세요. 네, 우선 지난주 월요일에 상한가에 올랐던 코리아 SE 소개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40%대 누적 상승률 기록했습니다. 샤페론도 흐름이 굉장히 좋았죠. 40%대 상승 흐름 보였고요. 또 신규 상장주 비스토스 소개해 주신 바로 그 다음 날 이 장중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이 10월에만 29% 넘게 상승했고요. 이렇게 코리아 SE부터 비스토스까지 최근에만 무려 11개 종목이 상한가 등극했습니다. 이번 주도 시원하게 상승해 주길 기대해 볼게요. 네, 주식 투자하려면 공부해야 한다는 말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사실 상승장에서는 공부가 따로 필요 없습니다. 어떤 종목을 매수하더라도 수익 볼 수 있는데요. 문제는 하락장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심도 있는 종목 공부가 필요한데요. 이 박영근 대표 아주 종목 잘 선정해 주시는 전문가십니다. 박영근 대표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이런 종목 찾는 안목까지 배워보시고요. 또 11월 5일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여의도에서 2시에서 5시에 열리는 박영근 대표의 단독 강연에도 직접 참석해 보시죠. 저희는 노란톡 참여 방법 다시 한번 보고 올게요. 네, 박영근 대표와 함께하는 종목 탐구 시간입니다. 종목 해결사 박영근 대표님께 종목 리뷰까지 들어볼 텐데요. 지난주만 해도 이 신규 상장주들이 흐름도 좋았고요. 또 월요일에 건설주 코리아 SE가 상한가에 등극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SCI 평가 정보부터 위메이드맥스, 루닛, 그리고 FSN, G2파워까지 요즘같이 지지부진한 시장에서도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 찾는 안목 저희가 배워볼 텐데요. 이렇게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줬던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단기 수익 전문가 박영근 대표님께 직접 이 꼼꼼하게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번 저희가 얘기를 드리는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지금 저희가 보여드렸던 이 종목군들을 어느 자리에서 공략을 했는지 이거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매번 강조해 드리는 그 내용들, 소위 말해서 저희는 눌릴 때만 삽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눌리는 시점과 시장을 접목을 시키는 부분들, 이러한 점들을 저희가 항상 교육을 시켜드리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그러한 시점에서 어떠한 종목을 선정을 하느냐, 그리고 그 선정한 종목을 어느 시점에서 공략을 하느냐가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10월 달이 끝났는데도 여전히 녹록지 못한 시장의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물론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종목군들, 섹터들은 어김없이 있겠지만은 대다수의 종목군들 떨어져요. 자, 그러다 보니까는 정말 주식 하기 힘들어하시는 투자자분들 정말 많이 있습니다. 자, 하지만 저희랑 함께 하셨다라면은 그래도 이러한 종목군들 심심치 않게 상승이 아니라 상한가도 기록을 했던 종목군들을 내 계좌에, 내 포트에도 담아보실 수 있게 저희가 이렇게 도와드리고 있다는 점을 조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매번 얘기를 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는 뭐예요? 저희가 절대 이러한 종목군들 이만큼 올라왔습니다. 자랑을 하려고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죠. 왜 보여드린다고 했죠? 이렇게 저희가 공략을 했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부분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매번 얘기를 드립니다. 자, 힘든 장에서 내가 스스로 공략을 해서 좋은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는 종목군들을 내가 선정할 수 있다. 그러면 안 오셔도 돼요.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 부족하다. 나도 말 그대로 이렇게 소위 말하는 상한가 종목 갖고 싶어요. 올라가주는 종목군들 나도 한번 공략해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오셔서 저희랑 함께 한번 또 같이 해보시면 어떨까 얘기 드리는 거죠. 아시다시피 매번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만나 뵙게 되는 그 시간에는 시간의 제한도 있고요. 그리고 장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이 종목군들에 대한 실시간 움직임, 그리고 시장에 대한 실시간 반영을 저희가 해드릴 수가 없어요. 자, 그렇지만은 저희랑 함께 노란톡방에 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종목군들이 어떻게 또 그날 움직이는지, 그리고 시장 역시나 어떻게 흘러가게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항상 교육해 드리고 어떻게 해드립니까? 리딩해 드리고 브리핑을 해 드리게 됨으로써 이러한 종목군들을 어렵지 않게 잡아내실 수 있게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시장이 이렇게 좋지 못합니다. 녹록지 못해요. 자,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버틸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좀 전에 보여드렸던 종목군들의 상승 흐름들을 직접적으로 경험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경험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하나하나씩 종목군들을 좀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 자, 일단 지금 보고 계시는 종목 중에 이 종목이 무슨 종목이라고 했어요? 이번 주에 상한가 갔던 종목이에요. 이번 주에. 그리고 이 종목을 저희가 언제 드렸습니까? 그 전에 드렸습니다. 자, 여기에도 보여 있는 것처럼 지금 보고 계시는 어떤 종목? 코리아 SE라는 종목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20일 날 저희가 드렸어요. 코리아 SE 10월 20일 날 드렸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지금 10일이 지난 현재 이 종목은 어떻게 됐을까요? 눌렸다가 상한가를 한번 기록을 했고요. 추가 상승을 보이면서 금요일 날 전고점을 다시 또 뚫었습니다. 그러면서 누적 상승률 50%에 육박하는 흐름을 만들어 드렸어요. 자, 저희가 이 종목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서 했던 말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왜냐? 그만큼 관심을 안 가지셨을 테니까. 왜냐면은 사실 저희가 이 종목을 봤었던 시점은 언제였을까요? 여기서 조금 뒤로 갔었던 시점에서 저희가 이 종목을 가져갔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이 구간대 여기서 이만큼 올라갔습니다.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였죠. 자, 이때 우리 공략 못했어요. 수익 챙겨가지 못했습니다. 다시 떨어졌을 때 뭐 해야 돼요? 공략해야 되죠. 자, 근데 역시나 우리 여기서 매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또 이만큼이 올랐습니다. 단순하게 따졌을 때 얘가 1차 상승을 보였을 때만 2,000원대에서 14,000원까지 무려 700%를 갔고요. 그리고 2차 상승은 8,000원대에서 19,000원까지 약 150%가 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이 될까요? 3차 수급 기대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부분들, 추세라는 부분들을 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항상 드려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해드렸습니까? 단순하게 따졌을 때 다시 떨어지는 포지션들이 형성이 되었었던 그 시점에서 뭐 했어요? 이렇게 떨어지는 시점에서 저희가 뭐 했습니까? 공략을 한 거예요. 공략을.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도 저희가 얘기를 드렸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사실 한 가지였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19,000원까지 올라갔던 종목이 10,000원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90%라는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말 그대로요. 공략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루 만에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 추가 상승이 이어지게 되면서 누적 상승 50%에 육박하는 상승을 한 주 만에 만들어 드렸습니다. 자, 남들은 이러한 종목군들 어디서 본다고 했습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시점에서 본다라고 얘기를 드렸지만은 저희는 올라갔다가 눌리는 시점에서 보셔도 충분히 늦지 않습니다라는 얘기를 매번 드려요. 어차피 내가 종목을 공략을 할 거면 항상 얘기 드리죠. 1원이라도 싸게 사시고 1원이라도 비싸게 팔자. 그러면 우리는 성공한 거다. 이러한 이야기를 항상 드리죠.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접목이 되는 종목군들과 차트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맞춰서 대응하시면 되는 거고. 근데 말씀을 드렸죠. 내가 스스로 이렇게 공략을 할 수가 없다면 오셔서 저희랑 같이 해보시면 된다. 그러면은 말 그대로요. 저희가 어느 시점에서 공략했는지 보여드렸잖아요. 실질적으로 어느 자리에서 얘기를 드렸는지도 어디를 통해서 이 노란 톡방을 통해서 다 보여드렸다고. 같이 드렸던 종목 샤페론. 역시나 하루 만에 뭐 됐어요? 상한가. 그래서 샤페론과 코리아 SE를 상한가를 만들어 드리면서 이 종목 합쳐서 몇 퍼센트? 40% 플러스 알파까지 만들어 드린 거예요. 두 종목만 해도 100% 가까이 뭐를 만들어 드렸다고? 상승을 만들어 드렸다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노란톡방에서 꾸준히 계셨던 분들은 경험을 하시게 만들어 드렸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뭘까요? 중요한 건 뭡니까? 나도 이런 종목군들 뽑아보고 싶잖아요. 나도 이런 종목군들 공략해서 수익 만들어가고 싶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단순해요. 내가 스스로 이런 종목군들을 공략하실 수가 없다면 오셔서 이런 종목군들 저희가 이렇게 선물처럼 드릴 테니까 함께 보시면서 또 이번 한 주 그리고 또 11월 달 준비해 보시면 어떨까 얘기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입장하시는 방법 그리고 오늘의 첫 번째 히든 종목이 뭔지 다시 우리 김지연 아나운서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 네, 추세를 파악하고 이 눌림목에서 공략하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박영근 대표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시면요. 이처럼 재료가 부재한 시장에서도 상승하는 종목 찾는 노하우까지 배워가실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11월 5일 이번 주 토요일에 열리는 여의도 단독 강연에도 많은 분들 함께 해보시죠. 저희는 노란톡 참여 방법 보고 나서 여러분이 기다리는 히든 종목 퀴즈로 돌아올게요. 네,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이 기다리던 히든 종목 찾기 코너인데요. 이 시장에 숨어있는 히든 종목들, 종목 해결사 박영근 대표가 꼭꼭 찾아드립니다. 오늘도 박영근 대표 여러분을 위해서 3가지 히든 종목 정보 구해 오셨고요.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11월 5일 이번 주 토요일 2시에 열리는 여의도 단독 강연회까지 오시면요. 여러분 참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특별 선물로 추가 히든 정보까지 주신다고 하십니다. 저희가 종목명은 항상 방송 중에 공개하지 않고요. 오직 방송이 끝난 후에 오직 박영근 대표의 노란톡방 안에서만 공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QR코드 스캔하셔서 얼른 입장해 주시고요. 저희가 첫 번째 히든 종목 퀴즈부터 드려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히든 종목 퀴즈는요. 이 총 5글자의 제약 바이오즈입니다. 상장한 지 한 달 됐고요. 연질 캡슐 제조 전문 기업으로 이 국내 연질 캡슐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글자 힌트는 제가 드려보겠습니다. 이 제 머리 위에 소품을 영어로 무엇이라고 할까요? 알아채셨을까요? 대표님 한번 불러서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네.
네, 제 머리 위에 있는 이 소품, 이 영어로 하면 뭘까요? 짐이죠, 짐. 머리 위에 짐을 얹고 지금 계신 것 같아요. 대표님이 아주 센스가 정말 훌륭하신 것 같은데요. 이 R, 리본의 스펠링 첫 글자가 바로 이 종목의 첫 글자입니다. 이제 대표님께 추가 차트 설명까지 들어볼게요. 네. 자, 일단 오늘의 첫 번째 히든 종목 차트를 먼저 보면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자, 상장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따끈따끈한 종목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죠. 자, 역시나 마찬가지로 신규 상장주입니다. 자, 저희가 최근에 신규 상장주를 공략을 해가지고 정말 좋은 결과물을 얻어갔었던 종목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다시 한번 이 신규 상장주를 공략을 해야 되는 시점이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오늘의 첫 번째 히든 종목으로 이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 자, 일단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글자 수는 5글자입니다. 글자 수는 5글자 수이면서 역시나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제약바이오에 속해 있습니다. 자, 사실 최근에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한 관심도가 부쩍 늘어났다가 다시 줄어들면서 최근에 제약바이오 섹터가 조금 흘러내렸었던 부분들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제약바이오 섹터들 쉽지 못했었던 한 주를 지난주에 보냈어요. 자, 하지만 이 종목도 역시나 한 주를 바라보게 되었을 때 어땠습니까? 거의 박스권에 갇혀 있는 모습들이 형성이 되었었죠. 자,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최고점 2만 원 기준으로 얼마까지? 만 원까지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반대로 생각했을 때 만 원에서 2만 원까지 가면은 몇 퍼센트? 100%라는 상승을 우리가 한번 꿈꿔볼 수가 있다는 거죠. 안타깝게 지금은 눌리는 포지션들이 연출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오히려 뭐를 해야 되는 공격적으로 매집을 해야 되는 시점이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히든 종목으로 5글자짜리 이 제약바이오 섹터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 오늘은 또 어떻게 움직일지 이번 주는 어떻게 움직일지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다 얘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를 통해서 노란톡방을 통해서 이 종목에 대해서 오늘부터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 함께 할 거고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종목명은 어디에서만 공개를 합니까? 바로 이 노란톡방에서만 이 방송이 끝나고 난 시점에서 공개를 하기 때문에 역시나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오셔서 함께 보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입장하시는지 다시 한번 우리 김지연 아나운서 불러보도록 할게요. 네, 제약 바이오주 섹터가 지난주에는 좀 힘든 흐름을 보였는데요. 이번 주엔 이 히든 종목 첫 번째도 그렇고 이 모두 다 좋은 흐름을 보여주길 기대해 보시죠. 혼자서는 힘든 시장 헤쳐나가기 많이 외로우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혼자서는 외롭지만 둘은 재밌습니다. 박영근 대표의 노란톡방 안에 오셔서 함께 재밌게 이 히든 종목 퀴즈 풀어보시고요. 저희는 QR코드 스캔하셔서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길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노란톡 참여 방법 저희 보고 와서 두 번째 히든 종목 퀴즈 그리고 히든 종목 상승률까지 점검해 볼게요. 이어서 히든 종목 상승률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갈 텐데요. 박영근 대표의 노란톡방 안에 계셨던 분이라면 친숙한 종목입니다. 코난 테크놀로지와 3기 지난주 금요일에 장중 상한가 등극했고요. 또 FSN 소개해 주신 바로 그 다음 날 10% 넘게 상승폭을 확대했습니다. 어떤 자리에서 공략해야 이렇게 상승 흐름 가져갈 수 있는지 박영근 대표님 한번 불러볼게요. 대표님, 히든 네. 종목 상승률 좀 점검해 주시죠. 네. 자, 일단은 또 저희가 한 종목을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이 뭡니까?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샤페론이라는 종목이에요. 자, 이 종목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저희가 드렸었던 부분들 그리고 드리고 나서 몇 퍼센트 올라갔다고 했습니까? 40% 넘게 올라갔죠. 그리고 이 종목을 저희가 언제 공략했다고 했습니까? 코리아 SE 드릴 때 같이 드렸었어요.
자, 근데 이 종목을 드렸던 시점으로 돌아가면 바로 이렇게 됐었던 날에 저희가 드렸습니다. 자, 이 날이 언제라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 날이 바로 10월 20일입니다. 10월 20일. 자, 여기 보이시죠? 최저가 10월 20일을 기록을 했던 날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을 만큼 남들은 이렇게 안 보는 종목군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자, 그러면서 신규 상장주였죠. 신규 상장한 지 2거래일밖에 안 된 진짜 따끈따끈한 종목이었어요. 자, 단순하게 따졌을 때 이 종목 매수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매수를 하시는 분보다 안 하시는 분이 훨씬 더 많으실 겁니다. 자, 근데 저희는 이 종목을 공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도 보셨던 것처럼 저희가 언제를 기준으로 10월 20일을 기준으로 샤페론이라는 종목을 드렸어요. 남들은 관심 있게 안 보는 자리에서 오히려 공략을 해야 뭐가 나온다고요? 수익의 극대화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기업이 어떻게 됐어요? 다음날 바로 뭐를 기록했습니까? 상한가를 이렇게 딱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 상승을 연출해 주면서 현재 이러한 모습을 기록을 했죠. 자,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토대로 바라보게 되었을 때 중요한 건 뭘까요? 이러한 종목군들이 우리를 현재 뭐하고 있다고?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사실 어렵지 않게 캐치해낼 수 있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내가 스스로 이런 종목군들을 찾아보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어떻게 하시면 돼요? 저희한테 도움을 받으시면 돼요. 좀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좀 전에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이러한 종목군들을 공략할 수 있었던 사유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어느 자리에서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모르실 뿐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하셔서 이런 종목군들을 배워가시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종목군들 보면서 얘기를 나눠볼게요. 자, 추가적으로 또 이번 주에 상한가를 기록했던 종목 중에 하나, 뭐가 있을까요? 정말 많은데 비스토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 비스토스라는 종목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저희가 언제 드렸을까요? 바로 이 자리에서 드렸습니다. 10월 26일 최저점을 기록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이 모습 역시나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10월 26일 히든 종목으로 비스토스라고 이렇게 적혀 있죠. 자, 좀 전에 보셨던 샤페론이랑 상당히 유사한 모습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샤페론은 2거래일 정도 되는 시점에서 공략을 했다면 이 종목은 조금 더 기다렸다가 공략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목요일날 장중 상한가를 기록을 했죠. 아쉽게 윗꼬리를 달아주긴 했지만 저희가 공략을 했었던 시점이 제대로 맞아 떨어졌다라는 거죠. 다른 투자자분들 같으셨다면 사실 이런 데서 물리셨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시 떨어졌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손실을 보고 계셨을 텐데 저희는 이미 그 전부터 공략을 할 수 있는 자리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떨어졌다 하더라도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종목군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종목군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어떠한 변동성을 어떻게 만들어주느냐. 그리고 남들이 항상 안 보는 자리에서 어떻게 공략을 하느냐. 늘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강조해드리죠. 그래서 매번 얘기를 드립니다. 자,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죠. 1원이라도 싸게 사고 우리는 1원이라도 비싸게 팝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항상 음봉에 대한 뭐를 하는 거예요? 매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를 합니까? 양봉에 대한 뭐를 해요? 매도를 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냥 파란 색깔 보일 때 사는 거예요. 그리고 빨간 색깔 보일 때 파는 거고요. 그러면서 제가 항상 강조해드리는 부분들. 분할 매매. 그죠? 그리고 분산 투자. 그리고 비중 조정. 이 세 가지. 그리고 저희가 얘기 드렸던 이 부분들만 제대로 내 걸로 만드신다면 어렵지 않게 뭐 하실 수 있다고요? 수익 내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계속해서 이 노란 톡방에서 교육을 시켜드리고 이 노하우를 전수해드린다는 겁니다. 아쉽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교육을 못 해드려요. 그래서 방송에서 못한 얘기 어디서? 노란 톡방에서 해드릴 테니까 빨리 입장하셔가지고 오늘의 히든 종목뿐만이 아니라 교육까지 함께 두 마리 토끼를 가져가 보시면 어떨까 얘기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입장하시는 방법과 더불어서 오늘의 두 번째 히든 종목 힌트가 뭔지 다시 우리 김지연 아나운서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 이 멀리 보고 긴 안목으로 봐야 한다고 하는데요. 박영근 대표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멀리 보는 안목까지 배워보시고요. 또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증권의 중심지 여의도에서 열리는 박영근 대표의 단독 강연회까지 참석해 보시죠. 저희는 노란톡 참여 방법 보고 나서 두 번째 히든 종목 퀴즈로 돌아올게요. 여러분은 종목 발굴 대표 방송 풍문으로 들었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단기 수익 최고 전문가와 함께 이 퀴즈 풀어보고 있는데요. 이어서 두 번째 히든 종목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한번 불러볼게요. 대표님. 네. 네, 대표님은 이 레이저에 관심이 많으실까요? 아니요, 전 관심 없습니다. 사실 저도 레이저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요. 이 종목명에 레이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네 글자의 LED 장비 관련주고요. 또 첫 번째 히든 종목보다 먼저 올해 코스닥에 입성한 형님주라고 합니다. 이 세계 최초이자 유일하게 면 레이저 광학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대표님께 이 종목 차트 힌트까지 받아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두 번째 히든 종목 역시나 차트를 먼저 좀 공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보여지는 것처럼 역시나 어떻습니까? 상대적인 분위기가 많이 떨어졌죠. 자, 상장했던 당시에는 23,000원이었고 눌렸다가 반등, 눌렸다가 반등, 현재는 6,000원대까지 떨어진 모습입니다. 상당히 안타깝죠. 상장한 이후에 꾸준히 하락세를 형성해 주었던 과정들이 연출이 되었고 반대로 따지게 되면은 6,000원대에서 얼마까지? 현재 최고점인 23,000원까지도 한번 기대를 볼 수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역시나 6,000원대에서 20,000원대까지만 간다고 해도 최소 200% 혹은 그 이상의 상승과 수익의 기대감을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최근에 분위기만 놓고 봤었을 때는 녹록지 못합니다. 하지만 최근 시장의 흐름 그리고 그 분위기를 우리가 함께 접목을 시켜본다면 오히려 이러한 종목군들을 공략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단순하게 따졌을 때도 사실 지금 시점에서 어디까지만 여기까지만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만큼의 상승인데 사실 몇 퍼센트일까요? 50%입니다. 50%. 이만큼만 올라와도 50%예요. 자, 그리고 이만큼 과거에 보이는 뭡니까? 지지선이죠. 여기까지만 올라온다라고 치면은 100%예요. 자, 이만큼만 올라와도 50%, 100%를 짧은 시간 안에 창출해낼 수 있는 차트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최근에 분위기가 아쉽게 형성이 되어 있고 일단은 상대적으로 하락하는 과정이 연출됐지만 얼마든지 단기적으로 회복세, 반등세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오늘의 두 번째 히든 종목이고요. 역시나 신규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규 상장 종목이며 네 글자짜리 오늘의 두 번째 히든 종목도 한번 함께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자,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종목 뭐라고 했죠? 방송에선 공개하지 않습니다. 어디를 통해서만 노란톡방을 통해서만 공개를 한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역시나 이 종목 내가 맞추셨는지 확인하는 방법 다시 우리 김지연 아나운서 통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두 번째 히든 종목, 이 종목명에 레이저가 들어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눈치를 채셨을까요? 어떤 종목일지 정답은 저희가 방송이 모두 끝난 후에 오직 박영근 대표의 노란톡방 안에서만 공개하니까요. 지금 QR코드 스캔하셔서 1004 입력하고 박영근 대표 노란톡방 안에 많이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노란톡 입장 방법 다시 한번 화면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아쉽게도 벌써 마지막 히든 종목
드려야 되는데요. 이 세 번째 히든 종목 정보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대표님 한번 불러볼게요. 대표님. 네. 네, 제가 동작 힌트를 준비했는데요. 대표님께서 한번 맞춰보시죠. 어떤 걸 것 같나요? 보시면 어떤 건지 알 것 같아요? 대표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저의 동작을 통해서 궁금증을 유발하기 위해서 제가 동작 힌트 드렸고요. 이 5글자의 코스닥에 상장한 제약 바이오주입니다. 항암 면역 치료제 연구 개발 전문 기업인데요. 대표님께 추가로 차트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세 번째 히든 종목입니다. 자, 일단은 아시는 것처럼 역시나 이 종목도 제약바이오 섹터에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듯이 지난주에 제약바이오 섹터가 사실 재미를 못 봤어요. 이미 그 전에 한번 재미를 봤고, 그리고 최근에 2차 전지라든지 이러한 쪽의 수급이 살짝 관심도를 받으면서 제약바이오가 조금 떨어졌던 시점이 연출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도 그렇고 세 번째도 그렇고 사실 히든 종목으로 제약바이오 섹터를 한번 선정해 봤습니다. 결국에는 지수가 상승하기 위한 전제 조건 중에 저는 제약바이오 섹터가 반드시 회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떨어진 과정이 길면 길수록 역시나 올라갈 상황도 얼마든지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최근에 보시면 10만 원까지 올라갔었던 종목이고요. 현재 3만 5천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아쉬운 부분들은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한번 공략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단순하게 따졌을 때, 자, 4만 원에서 10만 원까지만 간다. 그래도 몇 퍼센트입니까? 150%입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낮은 가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150%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금일의 세 번째 히든 종목입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글자 수는 첫 번째 히든 종목과 동일하게 5글자를 가지고 있는 제약바이오 섹터의 종목이고요. 역시나 이 종목 저희가 기대하는 상승률, 물론 당장 단기적으로 보여주진 않겠지만은 얼마든지 충분히 이 구간대에서 바닥권을 다지게 된다면 좋은 결과 만들어주지 않을까라고 내심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세 번째 히든 종목도 역시나 함께 해보시면서 또 이번 한 주 그리고 또 11월 같이 해보시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자, 매번 얘기를 드리는 내용 중에 한 가지는 뭐예요? 저희가 이렇게 히든 종목군들을 보여드린다고 해서 이 종목군들로 좋은 결과물을 얻어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못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시겠죠. 하지만 문제는 없습니다. 왜? 노란톡방 입장하셔가지고 당장 오늘 잠시 뒤에 열리는 개장부터 또 오늘 드렸던 히든 종목 그리고 최근에 드렸던 히든 종목 그리고 저희가 과거에 드렸던 히든 종목을 통해서 또 내 계좌에 내 포트에 담겨있는 종목군들보다 더 좋은 종목군들을 저희가 발굴해내서 드리고 있으니까 함께 보시면 어떨까라는 얘기를 한 번 더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결국에 중요한 것은 지금 시장 녹록지 못하지만은 그럼에도 올라가주는 종목 반드시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고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런 부분들 또 이번 한 주 동안 열심히 만들어 가면서 좋은 결과를 같이 얻어가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종목군들 방송에서 공개하지 않고 노란톡방에서만 공개한다는 얘기 드린 만큼 마지막으로 노란톡방 입장하는 방법 다시 한번 김지연 아나운서 통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세 가지 히든 종목 퀴즈와 또 차트 설명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의 이 세 가지 히든 종목은요, 모두 코스닥 상장주였습니다. 정답은 노란 톡방 안에서 잠시 후에 공개해 드릴 테니까요. 지금 QR코드 스캔하셔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발로 뛰면서 현장에서 배울 때 우리는 제대로 배울 수 있다고 합니다. 11월 5일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박영근 대표의 여의도 단독 강연에 있는데요. 이 방송에서 들을 수 없는 박영근 대표의 특별한 비법들 이 현장에 오시면 모두 교육해 드린다고 하니까요. 현장에 직접 오셔서 여러분 많이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